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최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병원에 욕창으로 내원하게 되면 어떤 진료를 받게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욕창은 누구나 치료할 수는 있지만요, 욕창 전문 의료진에게 정확한 상태 평가를 받는 경우는 조금 소수입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치료받게 되면 내성균주의 감염에 걸릴 수 있거나 욕창이 오히려 커지거나 깊어지는 등 단계가 진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욕창은 5가지 평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 욕창이 어디에 있는지. 두 번째, 그 크기가 어떻고 깊이가 어떠한지. 세 번째, 드레싱 제품에 묻어있는 진물의 양과 색, 상태는 어떠한지. 네 번째, 배양 검사는 해야 될 것인지. 다섯 번째, 이 욕창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야지 욕창을 향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환자 사진을 보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엉덩이에 지금 반창고를 붙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욕창의 위치를 천골 부위 욕창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엉덩이에 있는 욕창, 꼬리뼈에 있는 욕창, 일반인들이 많이 표현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 반창고를 떼고 나면은 이 욕창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환자분 같은 경우는 가로 길이가 5cm 정도가 되고요. 세로 길이 같은 경우는 6cm 정도 되는 큰 욕창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을 보게 되면은 약간 주황색 빛으로 보이는 부분이 바로 이 뼈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 같은 경우는 4단계 욕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드레싱 제품은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드레싱 언제 받으셨나요? 라고 꼭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어저녁에 받았어요, 어제 점심에 치료받고 온 겁니다 라고 만일에 얘기해 주신다면은 지금까지 6시간 걸렸구나, 12시간 걸렸구나, 24시간이 걸렸구나, 그만큼의 이 정도 진물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고, 우리 환자분은 하루에 2번 혹은 3번 혹은 하루에 1번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말을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물의 색을 보면은 지금 녹색 빛이 약간 돌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녹농균의 감염을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녹농균의 경우에는 내성균주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소독된 면봉으로 이 진물을 뽑아감으로 인해서 과연 이 균이 정말 내성균주가 맞는지, 그리고 내성균주라면 어떤 항생제가 맞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결과가 슈도모나스라고 하는 균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것은 녹농균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약제 감수성 검사가 나와 있는데요. 이 균한테 가장 알맞은 항생제가 무엇인지, 그 양은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여기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이 균을 잡는 적절한 항생제와 적절한 양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욕창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치료 방향이 결정되게 됩니다. 지금 우리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빨갛게 육아 조직이 만들어져 있고요. 중간에 보면은 주황색 빛이 도는 뼈가 지금 노출되어 있으면서 주변으로는 힘줄이 하얗게 일어나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요구르트를 흩어놓은 것처럼 진물이 노란색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흰색 죽은 조직을 우리가 슬라우라고 말하고요. 이 슬라우란 조직이 점점 말라가면은 색이 검게 변하게 될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에스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실제로 환자가 오게 되면은 이러한 과정들을 모두 확인한 다음에 대부분 환자분이 제대로 세척이란 것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손을 소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의료용 비누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환부를 전체적으로 소독을 해주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소독하고 세척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소독과 세척하기 전 상태보다는 깨끗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병원에서 진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병원 방문 시 진행되는 욕창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 저희 병원에서 진행되는 단계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